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두 선생님입니다. 저희 이 학원 또 선생님 수업만의 그 빈칸 사용 설명서지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따로 받긴 합니다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외우기보다 짤막한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전시가의 두 번째 작품은 청산별곡이지요. 그래서 그거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은 한쪽에다가 참고 표시하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이 작품의 글의 갈래를 좀 적어주셔야 돼요. 이 작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고려가요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적어보시죠. 청산별곡은요, 고려가요에 들어가요. 고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뭘 하나 알고 가셔야 되냐면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거기 메모를 좀 해보시면 첫 번째, 고려가요는 음보율로 따지면 몇 음보가 일반적이냐? 3음보가 일반적입니다. 3음보, 첫 번째 특징으로 3음보. 여러분 3음보가 뭔 줄은 알죠? 음보는 끊어읽기 할 때 생기는 덩어리니까 3음보는요, 세 덩어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 덩어리가. 그러면 두 번 끊어읽게 되는 거지. 잘 생각해봐. 두 번 끊어읽으면 덩어리가 세 개가 생기는 거잖아. 요게 3음보.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3음보. 두 번째는요, 후렴구가 있다는 건데요. 이 후렴구. 다만 여러분 그냥 후렴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 여음구라고 하기도 하고, 여음구. 또 하나는 흥을 돋구어준다 그래가지고 조흥구라는 말도 쓰죠. 조흥구. 그래서 후렴구, 여음구, 조흥구 세 가지 기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게 연구분이 돼 있는데 그걸 시험에 뭐라고들 내시는 거냐? 분연체. 그 분자가 나눈다는 뜻이니까 분연체, 연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혹은 분절체, 분연체나 분절체 이렇게 됐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세 가지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청산별곡도 고려가요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음보율로 따지면 3음보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청산별곡의 첫째 줄을 3음보로 나눠보세요. 그게 딱 보면 잘 안 되지.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그러면 덩어리가 4개가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끊어야 된다 그랬느냐? 자, 빗금으로 끊어보시면 되죠. 사러리 끊고, 사러리 끊고, 라따 이렇게 세 덩어리죠. 사러리, 사러리, 라따 이렇게. 그 뒤도 청산에 끊고, 사러리 끊고, 라따 이렇게. 청산에 사러리, 라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3음보로 끊어줘야 된다는 걸 아실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는 글자 수의 배열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러리 세 글자, 사러리 세 글자, 라따 두 글자, 청산에 세 글자, 사러리 세 글자, 라따 두 글자. 그래서 청산별곡은 다른 고려가요와 마찬가지로 3음보인 건 물론이고 음수율, 글자 수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3, 3, 2조가 되는 거죠. 3, 3, 2조. 그래서 그것도 한쪽에다가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음보, 3, 3, 2조. 자, 그러면 본격적인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줄에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여러분 청산은 일단 거기 가서 내가 살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상향이라 그랬죠. 이상향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줄의 리듬, 운율을 만드는 방식이 아주 유명한데 사러리랐다 첫 번째, 사러리랐다 두 번째, 청산에 세 번째, 사러리랐다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똑같고 세 번째만 틀리니까요.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기로 했느냐? AA, B, A 구조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죠. AA, B, A 구조.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어쨌든 청산에 가서 살겠다 그랬어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산딸기나 키위 같이 생긴 이런 다래 이런 거 먹고 청산에 가서 살겠다는 거죠.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음구, 후렴구,
조훈구에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여기까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 가르쳐 준 학교는 잘 정리하실 게 여기는 리을이나 이응 같은 울림소리가 쓰여가지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 주제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슬픈 주제인데 주제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여음꾼은 아주 경쾌하고 흥겹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아주 슬픈 발라드를 댄스 버전으로 리믹스 해놓은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여음구, 후렴구, 조훈구 다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린다면 작품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게 울림소리를 자꾸 써가지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애는 무슨 내용이 소개되어 있느냐? 청산에 가서 살겠다는 청산을 동경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울어라 울어라 새여. 여러분 새 밑에 괄호 돼 있죠.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라와는요 너보다 씨름한 하다가 옛날에 많다라 그랬지.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노라 얄리얄리얄라숑 얄라리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산 위로 올라왔는데 행복해졌느냐? 안 행복해졌지. 여전히 시름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삶의 비애, 삶의 슬픔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새는 뭐냐? 이 타이밍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새한테는 시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새는 시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지. 새도 시름이 있고 나도 시름이 있는데 새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새는 시름이 있는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새도 시름이 있고 나도 시름이 있는데 나라는 화자하고 새라는 시에 등장하는 대상하고 둘 모두가 시름이 있잖아. 둘 사이에 이퀄이 성립하죠. 둘이 동일시화됐다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고 이때 뭐가 쓰였다고 한다 그랬느냐? 감정이입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는 뭐가 되는 부분이냐? 감정이입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시에 등장하는 대상, 화자, 이퀄이 성립할 땐 감정이입인데 둘 모두 시름이 있다는 점에서 같으니까 감정이입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 세 번째, 여기가 쓸 게 많죠.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러분 가던 새의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같이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랬는데 산 위로 올라와 가지고 아래를 자꾸 왜 내려다보느냐? 거기는 괄호 안에 뭐라고 적기로 했느냐?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거기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라고 적기로 했죠. 미련. 그러면서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 말이거든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얄라숑 얄라리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적어 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가던 새하고 익 묻은 장글란이 나왔는데요. 장글란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장글란의 의미를 일단 첫 번째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 이끼가 묻은 쟁기, 이제는 못 쓰게 되어버린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랬는데 그때 새는 뭐가 되느냐? 사례라는 말. 근데 이제 요게 구체적인 뜻을 따지자면 조금 어렵고 그냥 넓게 봐서 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끼가 묻은 더 이상 못 쓰게 된 쟁기를 가지고 가던 새, 자기가 갈던 사례, 경작하던 사례, 경작하던 밭,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요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장글란을 쟁기로 보면 새는 사례, 밭이라는 의미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끼가 묻은 병기 혹은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끼가 묻은 병기, 못 쓰게 된 무기를 가지고 떠나가는 새를 바라본다 그랬는데 이 새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장글란을 병기 혹은 무기로 해석할 때는 떠나가는 새가 진짜 날아가는 새인데요. 떠나가고 있는 나의 벗, 떠나가고 있는 나의 동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혁명을 꿈꾸었던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화자가 혁명을 꿈꾸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이제는 못 쓰게 된 무기를 들고 자기랑 함께 한때는 혁명을 꿈꾸었으나 이제는 잘 안 돼가지고 어딘가로 떠나가고 있는 혁명의 벗, 혁명의 동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끼가 묻은 은장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은장도는 여러분 옛날에 여인들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다니던 자살용 칼이라 그랬지. 그래서 다른 남자가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는 건데 시적 화자가 헤어진 상황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떠나가는 새가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떠나가는 님을 바라보며 못 쓰게 된 은장도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장글란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쟁기로 볼 수도 있고 무기나 병기로 볼 수도 있고 은장도로 볼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에 윗줄에 나와 있는 새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살에 밭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날아가는 새인데 벗을 상징하거나 님을 상징하는 거로 볼 수도 있다. 알았지? 오케이. 메모해 두시고 저한테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끝났죠. 그래서 미련이 남은 것으로 사면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 위에 올라오고 나서도 그닥 행복하지 않음을 잘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연으로 갑니다. 1인공 덜인공 하야 이럭저럭 해가지고 낮이란 디네와 션데요. 낮은 어떻게 지내봤는데요. 우리는 올 사람이지요. 가리는 갈 사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또 어때 허리라. 밤은 또 어떡합니까? 이 말이죠.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이 홀로 지내는 거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이 밤에 느끼는 고독, 외로움.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다루는 게 사연이라고 그랬습니다. 5연으로 갑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어디에 던지던 돌이냐 이 말이죠. 누리라 맞히던 돌코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냐 이 말이죠. 무일이 미워할 사람 이 말이죠. 미워할 사람도 괴리는 괴다가 사랑하다니까요.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얄리얄리 얄람성 얄라리 얄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오프라인 그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던지던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 내가 이유도 없이 맞아갖고 울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유를 못 찾을 때는 꼭 무슨 탓을 한다 그랬느냐? 운명과 팔자 탓을 한다 그랬죠. 아이 모르겠어. 그냥 그럴 팔자인가 봐.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돌. 이유 없이 시쪽 화자를 맞추고 시쪽 화자를 울리고 있는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운명적 슬픔, 운명적 비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돌에다가 운명적 비애와 운명적 슬픔이라고 적는 거고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이렇게 청산까지 올라와 갖고도 근심 걱정으로 힘들잖아요. 결국 뭐라고 체념해버리는 거냐? 운명이야. 팔자야. 나는 그냥 그렇게 타고난 놈인가 봐 하고 체념하는 거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운명의 체념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6으로 갑니다. 사러리라따 발아래 사러리라따 청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바다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아래는 거기 새로운 세계를 동경한다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마자기, 나문제라는 해초죠. 그 다음에 구조개, 구라고 조개 이런 거 먹고 바다에 살겠다.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얄라. 그래서 여러분 청산이 답이 안 나오니까 바다라는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7번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듣습니다.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라 그랬죠. 외딴 부엌 가다가 들어라. 외딴 부엌 가다가 듣습니다. 사삼이 사슴 짐대 장대 높은 막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금이라는 악기를 켜다 연주하다.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들어라 듣습니다.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사슴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들었다는 건데 사슴이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니? 이거는 기적 같은 일, 비현실적인 일인데요. 바다까지 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사슴이 연주하는 것처럼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심정이라 그랬지. 그래서 한쪽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이렇게 적으라 그랬죠.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고 8. 가다 보니 배부른 독 항아리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아주 독한 수를 비줘라. 독한 수를 빚습니다. 조롱꽃 누룩이 그랬죠. 조롱박꽃 누룩이 그랬는데 누룩이 술을 만드는 원료거든. 그 누룩이 누룩이 맵다는 건요. 누룩이 발효가 끝나가지고 그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잡사와니 그 술이 다 익었다는 강한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말이죠.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 하리있고 뭐 어쩐다고 한잔 하지 않고 어쩌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잔 하시겠다는 건데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얄라. 그래서 마지막은 술을 먹는 부분이라 그랬고 제가 거기 술 적으신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술은 일시적 갈등 해소 이렇게 적으라 그랬죠. 일시적 갈등 해소.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당연히 내적 갈등이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괴롭고 고민되는 건데요. 술을 마시면 마시는 순간에는 잊어먹으니까 일시적인 갈등 해소는 되는 거지. 하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사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은 결국 술 한잔 하면서 잠시 시름을 잊는 것으로 시가 끝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수고하셨습니다.